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 도서를 한 권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체리새우 땡땡 비밀 그립니다. 라는 책입니다. 체리새우라는 글자 옆에 이 문장 부호죠. 이렇게 땡땡 부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글씨로 비밀 그립니다. 라고 붙어 있어요. 이게 전체가 제목이고요. 작가의 이름은 황영미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작가의 이름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고요. 표지에 적혀 있는 또 다른 말은 제9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 수상작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표지되어 있고요. 표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학교의 풍경인데요. 학교는 마쳤는데 아직 집에 가지 않아서 해가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노을이 지는 그런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이 있고 뒤 배경으로 하늘에는 노을이 지고, 근데 여자아이,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 한 명이 이어폰을 낀 채 그 운동장 가장자리에 그 스탠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스탠드에 앉아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는지, 뭘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듣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 옆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가방을 벗어놓고 이 주인들은 어디로 뛰어가 버렸는지 모르겠고요. 가방들이 있고 교복 자켓도 하나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 표지에는 여학생이 한 명 이렇게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독특한 것 같아요. 체리새우 비밀 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했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6학년이기 때문에 곧 중학생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뭔가 어른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른들이 읽었을 때는 뭐야 이게 뭐 별 내용도 없는데 별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심각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래 아이들의 세계에서는 학교와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또래 집단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른이 봤을 때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또래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스토리를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이 얘기를 왜 먼저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그 아이가 저도 이제 딸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도 이제 여자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갭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또 사춘기가 되면서 또래 집단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제가 이제 관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아이가 이거를 읽고 아, 너무 진짜 같다. 이거 소설 아니고 정말 진짜 같다. 정말 있는 일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내가 많이 봐온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정말 이제 어른의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이 안에 굉장히 큰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큰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이 나이 또래였을 때 어땠나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아, 나도 중학교 때 좀 꼭 똑같진 않지만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 표지를 넘기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소제목이 반배정 개꿀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배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고 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 또는 학년이 시작되는 그 무렵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딱 봤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2학년
3월의 풍경입니다. 주인공인 아이는 이제 이름이 다현이에요. 이제 다현이가 새학년을 앞두고 걱정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한 아이들이, 그러니까 다현이 자신을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이름을 이제 알아야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아람이, 병희, 설아, 미소,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다현이까지 5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친한 친구 무리고 자기네들을 스스로 이제 5손가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까지 굉장히 친했는데 이제 2학년이 되면 반이 이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반 편성 뭐 어떻게 새롭게 되면 또 뭐 새로운 친구 사귀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고등학생인데도 반편성 할 때마다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중학생 다현이도 커뮤니티를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뭔가 정보가 없나 막 캐고 다니지만 뭐 없죠. 그 날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뭐 애들이 막 이런 걸 해요. 뭐 어떤 주문을 적고 가면 댓글로 어떤 주문을 적고 가면 반편성이 이제 대박이 날 거다. 막 그런 걸 적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뭐 꼭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개꿀꿀, 반배정 개꿀꿀 이게 주문이래요. 그래서 반배정 개꿀꿀이라고 적고 그 다음 날을 이제 맞이를 합니다. 그런데 뭐 기도의 효염 덕분인지 담임은 이제 괜찮은 분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 5손가락이 찢어지게 되는데 미소와 설아는 각각 다른 반이 되고 그 5명 중에 이제 다현이와 병희, 아람이가 이제 같은 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셋이 이제 같은 반이 되었는데 자리 배정도 또 중요하거든요. 자리가 이제 병이랑 아람이는 또 가깝게 붙어요. 근데 나만 뚝 떨어진 거죠. 나 다현이는. 그런데 내가 짝꿍이 된 애가 있는데 이제 이름이 노은유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뭐가 큰일이냐. 이 5손가락이 맨날 모이면 뒷담화를 해요. 다른 아이들 뒷담화를. 그러니까 뒷담화를 꼭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애가 누구냐면 그 아람이라는 애인데요. 아람이가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나쁜 쪽으로 막 하면 또 다른 아이들이 동조를 하고 맞장구 치고 또 다현이는 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또 받아들이고 좀 그런 식으로 그 무리 안에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그런 5손가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맨날 욕하던 애가 은유였어요. 그 욕하던 애 1순위가 효정이라는 애가 있고 2순위가 은유였는데 효정이는 지금 이제 다현이랑 같은 반이 아니고 은유랑 같은 반에 짝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현이는 짝꿍이면 솔직히 말을 안 하고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다현이는 은유라는 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다른 애들 말만 듣고 막 걔 별로야 정말 재수없어 막 그래서 자기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유랑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은유한테 말 걸고 막 짝꿍이니까 친하게 지내게 되면 자기 무리의 5손가락 그 나머지 4명 아이들이 싫어할까 봐. 그리고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것 때문에 은유랑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거리를 두려고 애쓰게 돼요. 그래서 자리를 좀 빨리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처음에 그 3월에 2학년이 되고 은유랑 짝이 됐을 때 그때의 이제 다현이의 마음 이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11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면 죽을 정도의 일은 아니다. 싫은 아이가 짝이 되었다고 죽는다면 세상에 살아있을 중학생이 몇이나 될까? 분명히 그렇다. 그런데 죽을 것만 같다. 이 아이는 그냥 싫은 아이가 아니고 노은유다. 노은유. 나에게는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 엄마만큼 중요하다. 아람이, 병희, 미소, 설아, 그리고 나. 우리는 친구다.
다섯 손가락 단톡방도 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은따를 겪었고 6학년 때도 잠시 은따였다. 그런 뒤에 이 친구들을 만났다. 이 친구들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우리 다섯 손가락이 선정한 시민 중 밉상 명단이 있다. 그 1위는 황효정이고 2위가 바로 노은유다. 3위부터는 그때그때 자주 바뀐다. 효정이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엄청 많다. 왜냐? 선생님들한테 눈웃음 친다. 남자애들한테만 친한 척한다. 모범생도 아니면서 치마를 길게 입는다. 존재감 과시하려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종종 귀여운 척도 한다. 한마디로 재수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효정이는 선생님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눈웃음 친다. 원래 눈이 웃는 사람이 있는데 효정이가 그렇다. 남자애들한테만 친한 척하는 거? 이건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하다. 효정이는 남자애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근데 남자애들이 효정이만 마주치면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면서 먼저 말 거는 것 같던데. 교복 치마 길이 수선하지 않고 그냥 입고 다니는 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상황이니 할 말이 없다. 패션 전문가들은 나처럼 다리 짧은 사람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라고 강조하지만 나는 싫다. 허벅지를 드러내면 짧은 다리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존재감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효정이는 원래 목소리가 걸걸한 편이다. 해서 나의 결론은 이렇다. 효정이는 거론한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효정이가 출중하게 예뻐서다. 예쁘다고 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건 아니다. 예뻐도 친구들한테 인기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성격 좋고 털털하고 나 예쁜 척 절대 안 해?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바로 따당한다. 은따든 왕따든. 효정이는 털털하긴 하지만 애매하게 털털해서 매의 눈보다 날카로운 아이들의 촉수에 딱 걸렸다. 자기가 예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내 친구들은 말한다. 교복 치마를 길게 입는 거 그거 자신감이거든. 어쨌든 튀니까 약간의 털털함? 그것도 연출이야.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밉상 순위 1순위 효정이에 대한 감상인데요. 감상? 하여튼 이제 느낌? 얘 생각이에요. 다현이의 생각. 근데 아이들이 막 욕을 해서 뭐 효정이가 그렇다고 해서 재수없다. 그래서 자기도 동조는 하지만 얘는 진실을 알고 있죠. 딱히 그런 이유들이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는 못 된다는 걸 얘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친한 친구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밉상순위 2순위가 은유, 지금 짝꿍이 된 은유인데요. 은유에 대해서도 이제 읽어드릴게요. 왜 밉상이 되었는지. 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별로 예쁘지도 않은 노은유는 왜 밉상 2위에 랭크되었을까? 영어 발음이 좋아서?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나온 은유를 보고 와, 노은유 혀 굴리는 거 장난 아니다 하고 감탄하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우리 학교에는 은유만큼 영어 잘하는 아이가 여러 명이다. 그 애들은 밉상 명단에 없다. 게다가 은유는 나대는 성격도 아니다. 내 친구들은 말한다. 노은유는 쉬는 시간에 잠을 너무 많이 자. 학교가 싫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 학교를 무시하는 거지. 뭘 물으면 금방 대답하는 법이 없어. 내 질문이 우스운가? 순대랑 닭발 먹을 때는 어떻고 혐오하는 표정 다 보이는데 일부러 잘 먹는 척한다? 체육복에서 세제 냄새 나는 거 알아? 섬유린수도 안 쓰고 빨래하나 봐. 하여간 내 친구들이 은유를 싫어하는 이유는 100만 가지도 넘는데 진짜 이유는 잘 모르겠다. 황효정에 비해 은유는 우리만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러고 보니 우리 말고 은유를 싫어하는 아이를 못 봤다. 노은유는 왜 미운 털이 박혔을까? 하긴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싫은 사람도 있는 거지. 어쨌든 내 친구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이랑 내가 짝이 되었다. 환장하시겠다. 이렇게 다현이는 딱히 이유도 없이 은유를 멀리 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친한 애들한테 눈치 보여서. 그래서 지금 짝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먼저 말 걸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은유라는 애도 다가오지도 않아요. 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정쩡한 그런 이제 관계, 짝꿍인데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로 이제 읽어가다 보면 이 다섯 손가락 집단 안에서의 이 다현이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갑니다. 지금 이 은유와의 문제만 봐도 다현이 자신과 은유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제 쭉 계속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 왔는데 다현이는 이제 굉장히 익숙한 상태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 아람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학원에 가지고 가야 될 교재를 집에 놓고 왔어요. 그래서 얘한테 전화를 해요. 교재를 좀 갖다 줘. 우리 할머니한테 가서, 걔는 이제 슈퍼를 경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가서, 내 그거 좀 달라고 해. 내 교재 좀 달라고 해. 그래서 좀 학원에 카운터에 좀 맡겨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학원을 다니지 않거든요. 다현이는. 그래서 불이 나게 밥 먹다가 뛰어나가요. 혼자서 이제 저녁에 밥 데워서 먹다가 엄마는 일을 하시니까. 먹다가 뛰어나가서 아람이네 이제 슈퍼로 달려가요. 슈퍼에 들어서면 아람이 할머니가 우리 아람이 거 갖다 주러 이렇게 왔구나 고맙다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교재 건너주면서 얼른 가라 이러면서 줘요. 그리고 이제 또 학원까지 또 갑니다 얘가. 그리고 학원에 갔더니 이제 카운터에 또 누가 있겠죠. 그 직원이 놓고 가요 뭐 이래서 또 놓고 와요. 근데 좋은 일을 한 건 맞는데 뭔가 얘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또 뭐 자기 말고 네 명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가 가면은 뭐 주제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5명이 같이 몰려다니는 건 맞고 다현이가 이 무리 속에 있는 건 맞는데 약간 겉도는 느낌? 4명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나한테는 공유가 잘 되지 않는 경우 그때 이제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은근히 딸을 당하고 있나? 이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대놓고 꺼내놓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 때 다현이가 은따를 겪은 경험이 있었고 그때 설아가 다가와서 친구를 하자 뭐 물론 그런 말을 해서 친구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설아가 다가와 주었고 설아의 무리에 자기를 넣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다시는 은따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무리에 내가 좀 겉도는 것 같다 하면서도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기분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아람이 할머니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 최소한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얼른 가라니. 내가 아람이 심부름꾼인가? 척 보면 내가 무시해도 좋게 생겼나? 갑자기 뜨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심부름이라니. 나는 곤란에 처한 친구를 도와준 거지 심부름을 한 게 아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제발 대강대강 좀 넘어가자. 5학년 때 그 사건 이후에도 몇 번 더 은따 분위기를 겪었다.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에 관한 말. 그것은 내가 잘난 체하며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였다. 나는 그때그때 내가 하는 생각을 말하고 싶다. 내가 잘한 것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다. 잘 모르겠다. 왜 인간이 겸손해야 하는지. 그건 위선 아닌가? 하지만 그 이후 나는 절대 나대지 않고 어떻게든 튀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따지고 싶은 일이 생겨도 말로 내뱉기 전에 꿀꺽 생각을 삼켰다. 학교에서는 가요만 들었다. 중학교에 들어와서 권설아를 다시 만난 건 행운이었다. 설아가 나를 자기 그룹에 끼워줬으니까. 아람이 병이 미소는 얼굴만 알던 애들이었는데 설아와 같은 반이 된 나를 기꺼이 받아주었다. 매일이 축제 같았다. 우리 5이 뭉쳐다니니 함부로 나를 대하는 아이가 없었다. 불쑥 따지거나 자랑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붙잡았다. 등교할 때 영혼을 집에 두고 나온 거라고.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다시 잃을 순 없다고. 이게 이제 다현이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기 중에 학교에서는 가요만 들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현이는 이제 가곡을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가 지금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엄마가 우동 가게를 경영을 하시는데 엄마의 취향은 또 클래식이에요. 근데 예전에 딸을 겪었을 때 별의별 이유로 이제 딸을 시키는데 우동 가게를 하면서 맨날 클래식만 틀어준다? 뭐 이런 거. 걔네 엄마는 그렇다? 아니 이게 무슨
험담의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애들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얘는 지금도 이제 취향이 가요가 아니라 가곡이나 클래식을 좋아하지만 학교에서는 가요만 듣습니다. 뭔가 주류의 그 나이 또래의 그 뭔가 주류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뭔가 막 설명도 하고 싶고 뭐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 생각도 제대로 말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걸 하면 진지충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것도 자제하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의 성향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계속 묻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리 새우가 나옵니다. 체리 새우의 껍질을 벗는 그런 새우잖아요. 그거를 따서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체리새우의 블로그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밀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일기장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아니면은 그때그때 들었던 생각, 뭐 각종 잡다한 것들, 뭐 레시피 같은 걸 쓸 때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 것 그런 내용을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고는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블로그가 있다. 그리고 그게 체리새우다라는 거. 그러니까 오로지 이 체리새우 블로그에만 자기가 다연이가 이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언제까지 은유와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학교에서 그룹으로 어떤 숙제 같은 거, 프로젝트, 과제를 해야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현이도 그런 국어 숙제를 이제 받게 되는데 앞뒤로 앉은 아이들까지 해서 4명이 같이 마을 신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유랑 그리고 이제 남학생 2명, 시후라는 남학생과 해강이라는 남학생인데요. 이 4명이 같이 마을신문을 만드는 프로젝트 과제를 하게 되는데 은유가 자기네 집으로 다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하자. 뭐 한 번 모여서는 안 되겠죠. 이제 여러 번 가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은유가 스스로 우리 집에 가서 하자라고 초대를 해요. 근데 처음에 얘가 다현이가 은유네 집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그 미소나 뭐 아람이 병이 그런 애들이 욕할 것 같아서 없는 약속을 막 지어내서 나 치과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안 가겠다고 이제 빠져요. 그런데 치과 쪽으로 가서 좀 헤매다가 그 나머지 이제 조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끝났나 보네 너?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명할 수도 없이 이제 상황에 이끌려서 이제 쭈르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은유네 집이 되게 크고 뭐 좋은 그런 아파트인가 봐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이제 집은 비어 있고 이제 은유가 이제 먹을 것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현이의 성격은 뭔가 그 또래 집단의 친구들한테 눌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밝은 아이거든요. 이 새로 만난 친구들과 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뭔가 대분출을 해버려요. 자기 얘기를 막 떠들고 수다 떨고 막 깔깔거리고 막 나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왜 그랬지?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이 모임을 이제 점차 여러 차례 갖게 되면서 점차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은유와도 가까워지고 시우라는 남자아이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자사고에 가려고 준비하는 아이. 해강이는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너무 밝고 해맑은 아이.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4명이 그 과제를 같이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됩니다. 근데 뭐 은유랑 친해지는 거 얘는 다현이는 계속 뭔가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뭐 너가 우리 배신 때리고 뭐 은유랑 친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을까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하지만 은유와 서로 뭔가 맞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생기느냐 하면 미소의 생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에 갔더니
어떤 패스트푸드점에 갔더니 이제 서프라이즈 하게도, 그러니까 다현이한테만 서프라이즈예요. 효정이가 와 있는 겁니다. 그 밉상 순위 1위였던 효정이가. 그런데 나머지, 그렇게 욕하던 나머지 애들이 효정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듣고 같이 맞장구 치고, 다현이는 뻘쭘한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더니 언제 얘네들 이렇게 친해졌지? 왜 나만 몰라? 왜 나만 정보가 없어?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물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중간에도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의 요점은 다 뭔가 넷만 뭔가를 공유하는 것 같고, 그나마 설아가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다현이가 좀 계속 겉도는 그런 에피소드가 계속 나열되다가, 이 미소의 생일 여기가 이제 가장 크게 뭔가 내면과 다현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가 이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자기랑은 잘 어울리지 않고 효정이랑 깔깔대고 막 모여 있고, 뭐 벤치 같은데, 운동장 가장자리 벤치 같은데 모여 있고, 그런 모습을 이제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현이의 성격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 성격이 아닌 것 같은, 성격이라기보다는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동인데요. 자기 용돈으로 뭐 자잘하게 이어폰이라던가 뭐 틴트라던가 그런 화장품 종류 자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서 친구들한테 수시로 선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다섯 손가락 친구들은 그것에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는 뭘 줘도 시큰둥하고, 나 그런 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서 얘가 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이제 뭐 뭘 주게 됐어요. 혜강이한테 뭐 이어폰을 주게 됐는데 너무 좋아하고, 또 은유 같은 경우는 그런 뭐 화장품 같은 걸 사고 싶어도 혼자서 가게 가기가 좀 그래서 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가 또 그냥 머리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그럼 내가 같이 가줄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해놓고 후회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니까 은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줄 거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은유가 이제 엄마가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아빠가 법률계 종사자인데 변호사인가 뭐, 그래서 좀 이름이 있고 또 TV에도 좀 나오는 그런 인지도가 있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은유는 조금, 집은 잘 살지만 이제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은유가 약간 생각이 좀 많아진 아이예요. 그래서 은유라는 아이의 캐릭터도 어떠냐면은, 막 친구가 1대1로 막 다가오는 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고 뭐 딱히 막 싫어하는 친구 없고, 그런데 막 1대1로 자기한테 다가오면 좀 멀게 밀어내는 그런 아이거든요. 자기만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 그래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그래서 다현이도 사실은 그런 아이라 둘이 잘 통할 법한데, 지금 엉뚱한 아이들의 간섭 때문에 그러니까 철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은유한테 화장품 가게 내가 가줄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현이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전에, 그러니까 그 원래의 다섯 손가락 멤버들과 이제 이 아이들, 새로 만난 아이들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마음이 편한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거의 이야기가 뒤쪽으로 왔어요. 할 일 없이 그냥 운동장을 좀 거닐고 있는데, 자기 빼고 이제 5명, 그러니까 효정이라는 애가 들어왔으니까 자기 빼고 5명이죠. 그 5명 아이들이 벤치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 자기가 거기 끼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그렇게 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또 안 가기도 어색하고 해서 가봐요. 그랬더니 영화 볼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는, 이제 다현이한테는 뭐 몇 시에 언제 영화 볼 건데 같이 가자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그 종쳐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그러니까 주말이었는데, 어, 얘는 초대를 같이 영화 보자는 그런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 모임에 갔던 거예요. 그 마을신문 만드는 거. 그래서 그 애들하고 좀 밖에 나와서 좀 어울렸어요. 화장품 가게도 가고 좀 어울리다가 딱 나왔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설아, 미소 그 애들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애들은 휙 돌아서 가버리고 그나마 이제 자기와 연결고리가 되어졌던 설아가 이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현이 너 왜 영화관 안 왔어? 설아가 물었다. 추궁하는 말투였다. 내 건 예매도 안 했잖아. 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그래? 나도 싸늘하게 맞받아쳤다. 그랬더니 설아가 좀 놀라는 표정이었다. 결국 그거였네. 노은유한테 줄 서고 싶어서 우리를 배신한 거지? 설아가 말했다.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가 자기들을 배신했다고? 저쪽으로 가서 얘기하자. 내가 말했다. 우리는 보건소 건물 뒤편으로 갔다. 이쪽은 인적도 없고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보자. 내가 배신한 거야? 나야말로 묻고 싶다. 대체 왜 갑자기 나를 따돌리는 건데? 설아 너 내가 현우 좋아한다는 얘기 애들한테 왜 말했어? 나는 다다다다 쏘아붙였다. 두뇌에 퓨즈가 나간 것 같았다. 네가 먼저 노은유 편들었잖아. 은따로 빌빌거리는 거 불쌍해서 구제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우리 배신 때렸잖아. 설아도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 그거구나. 나를 구제해줬다고 생각한 거지? 영화관 왜 안 왔냐고? 콜라 셔틀이 필요했던 거야? 만만한 호구 한 명 빠지니 아쉬웠어? 와 진짜 이제야 본색 나오네. 네가 그러니 계속 은따인 거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노은유가 언제까지 너 따위랑 놀아줄 것 같아? 너 같은 애 또 따나 당할 게 뻔해. 평생 그렇게 살아. 설아가 악을 썼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설아도 평소 모습이 아니었다. 설아의 이 말이 들끓던 내 심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태까지 설아 넌 날 그렇게 생각한 거구나? 알았어. 그만두자. 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말 섞기 싫어. 참고로 말하는데 나 은유한테 줄 선 거 아니야. 나는 누구 줄에 설 생각 없어. 누구 패거리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 난 그냥 길고양이처럼 혼자 다닐 거야.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 어디 한번 잘해봐. 똑똑히 지켜볼 테니. 설아는 이 말을 남기고 획 돌아서 가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말들.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와서 5손가락 단톡방을 나갔다. 그나마 설아가 좀 괜찮은 애였거든요. 이미 지금 이전부터 설아 말고 다른 애들은 얘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줬던 애인데 마침내 이렇게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현이가 짝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현우라고. 근데 그 현우 얘기를 또 다른 애들한테 하고 또 효정이랑 같이 있을 때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야 현우가 아직도 효정이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현이 들으랍시고 이게 미묘한데 기분 나쁜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말 때문에 기분 나쁜 거. 그런 게 이 책에 너무너무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우 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딱 나쁜 게 대놓고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뒤에서 혹은 대놓고라도 약간 비꼬아서 들으랍시고 막 말하는 애들. 머리는 좋은데 약간 인성이 안 좋은 그런 애들이 꼭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어떤 그 시기의 특징 같기도 하고 또 그게 성인까지 계속된다면은 그건 그의 문제죠. 걔가 친구가 없어질 거예요. 다현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애들이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 피해를 줘요. 그래서 다현이는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헤쳐나가야 할 텐데, 다현이의 이제 유일한,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있었죠. 그 체리새우 블로그를 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마을신문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조 아이들에게 나 이런 블로그 있어 이렇게 공개를 해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점차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 블로그에 찾아오게 되고 다현이의 글들을 이제 읽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즐거운 일이 생기느냐 하면 얘가 뭐 가곡이나 좀 가요를 듣더라도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남들은 자기 또래 아이들이 잘 모르는 자기만의 그런 명곡,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 중에 한 곡이, 점심시간에 흘러나와요, 학교에서.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떻게, 이걸 틀 생각을 했지? 이게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짝사랑하는 남학생이 현우가 방송반인데 자기 블로그를 보고 이걸 틀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되게 기뻐하죠.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에는 대체 어떤 글들을 얘가 이제 쓰는지 몇 개만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우리 모두는 나무들처럼 혼자라고.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햇살이 되어주고 바람이 되어주면 된다고. 독립된 나무로 잘 자라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친구라고. 이 말이 계속 생각난다. 댓글. 내 글에 내가 댓글담. 크크. 친구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 그런데 나는 자주 무시당했다. 지금 생각하니 내가 자초한 듯 나는 친구를 잃을까봐 늘 전전긍긍이었다. 선물 주는 버릇, 눈치 보기, 거절 못하는 것, 스스로를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기 어렵다. 당당해지자. 5월 16일.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건 아님 말고 정신이다. 고백을 한 뒤 차이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 아님 말고. 5월 18일. My Name is Nobody란 영화를 결제해서 보았다. 우리 동네에서 찍은 독립영화다. 감동. 평점 별 5개. 존재감도 없는 주인공이 평화롭게 사는 일상은 닮고 싶을 만큼 멋졌다. 나의 한 줄 평. 존재감 없으면 어때? 노바디면 어때? 그게 나야. 뭐 어쩌라고. 5월 19일. 나는 노바디이기도 하지만 썸바디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지? 싫다. 외로워도 할 수 없다. 괜찮다. 빈자리를 온전히 나로 단단하게 채우면 된다. 그리고 차츰차츰 좋은 친구들이 생길 것이다. 아님 말고. 이런 이제 글들이 다현이 블로그에 남기는 글들입니다. 다현이는 이제 블로그에 자기 솔직한 심정을 쓰고 또 뭐 자기를 아는 친구들이든 모르는 친구들이든 또 아예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블로그에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글들을 봐주고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제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5손가락 그 멤버들하고는 이제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말도 안 섞게 됐지만 그게 그다지 아쉽지 않게 됐어요. 그 관계에 연연하지 않게 되면서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에피소드도 이제 깜찍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에 이제 갔더니 아람이랑 병이가 어떡하지 하면서 체육 시간인데 어떡하지 막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뭔지 이제 딱 눈치를 보면 알죠.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됐는데 생리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가 화장실에 딱 나왔는데 막 얘네들은 이제 다현이한테 말도 안 거니까 그냥 계속 지네들끼리만 걱정하고 다현이도 그냥 생 까고 그냥 휙 나가요. 근데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죠.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다현이는 뭐 그렇구나 하고 와가지고 자기 이제 생리대가 들어있는 파우치를 이제 선심 쓰듯이 아람이 그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이제 자기 체육하러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이 책의 장점은 그 나이 또래의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심리 상태, 이런 게 너무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 또래 또 남학생들 간의 그런 관계는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은 딱 그 나이 또래의 여자 중학생들 간에 막 직접적인 폭력이 오가지는 않지만 미묘하게 상처 주는 또 상처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거를 정말로 잘 표현해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도 아, 이건 진짜 진짜다. 진짜 같아. 라는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할 때 여자 중학생들을 이제 많이 맡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그 자기가 속한 그 친한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기분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참, 이 책은 정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중학교에, 이제 여자 중학교면 더 적합할 것 같고, 중학교의 어떤 필독처럼 그 학급문고 그런 거에 하나씩 다 꽂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이제 읽어보게. 정말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책들 많이 읽고 그 나이를 좀 안 아프게 잘 지나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황영미 장편 소설 체리새우 비밀 그립니다를 읽고 리뷰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